임쌤의 디자인 강의 노트 3D Max 베이직스. 이번 시간에는 3D Max의 단축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T팟을 화면 중앙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은 화면을 움직일 수 있는 펜 기능과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굴리면 줌인, 줌아웃 기능이 있습니다. 원래는 화면 우측 하단에 보면은 줌과 펜 기능에 대한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용해도 되기 때문에 굳이 화면 하단에 있는 툴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펜 옆에 보시면 오빗이라고 있습니다. 오빗은 궤도를 의미합니다. 이 오빗을 이용하시면은 제작된 입체를 회전하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빗의 단축키는 Alt와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주로 퍼스펙티브 뷰에서 사용하는데 학생들이 퍼스펙티브 뷰가 아닌 다른 뷰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퍼스펙티브 뷰가 아닌 다른 화면을 오소그래픽 화면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경우에 나중에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소그래픽 화면을 다시 처음 상태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 왼쪽 상단은 탑뷰입니다. 탑뷰로 다시 바꾸고자 할 때는 탑의 첫 글자인 T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 상단은 프런트 뷰로 다시 프런트 뷰를 바꿀 때는 F를 누르면 됩니다. 3D Max는 변형된 일각투상도인 화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측 면도인 라이트 뷰는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 있는 화면은 좌측 면도로 레프트 뷰입니다. 단축키는 L이 되겠습니다. 오빗은 퍼스펙티브 뷰에서 사용하시면 되고 원하는 퍼스펙티브 뷰일 때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퍼스펙티브 화면이 되면은 이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누르시면 카메라가 설치가 됩니다. 반드시 퍼스펙티브 뷰일 때 카메라가 설치되지 다른 뷰일 때 컨트롤 C를 누르더라도 카메라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설치되면은 카메라 글자에 가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은 Safe Frames, Show Safe Frames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실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Safe Frames는 나중에 최종 렌더링된 이미지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오빗 옆에 보시면 Maximize Viewport Tool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툴은 선택된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4개의 분할된 화면을 작업하다가 한 화면으로 크게 보고 싶을 때 사용하면 됩니다. 단축키는 Alt W입니다. 화면에 오브젝트를 꽉 차게 할 경우에는 Z자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Z자를 누르시면은 기본적으로 선택된 화면만 꽉 차게 되고 네 화면을 모두 동시에 줌인아웃해서 꽉 찬 화면을 보고 싶을 때는 Ctrl Shift Z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F3과 F4에 대한 단축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면은 퍼스펙티브 뷰만 색이 보이는 스무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와이어 프레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F3은 스무드 하이라이트와 와이어 프레임으로 설정해주는 단축키입니다. 그리고 F4를 누르시면은 엣지드 페이스가 적용이 돼서 스무드 하이라이트가 된 상태의 와이어 프레임까지 보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학생들 중에 모든 화면을 F3으로 눌러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브젝트가 단순할 때는 상관없지만 오브젝트가 많고 작업 데이터가 커지면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작업이 어려워지거나 오류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펙티브 뷰를 제외한 나머지 화면들은 와이어 프레임으로 설정해서 작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모델링을 하다 보면 와이어 프레임을 봐야 하기 때문에 퍼스펙티브 뷰에서는 엣지드 페이스를 적용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번에는 T팟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실린더도 하나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스피어도 만들어 보고 박스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화면에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 오브젝트 중에서 2개 이상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은 2개 이상의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안 누르게 되면은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다중 선택이 되는데요.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보시면 마우스 왼쪽에 플러스 표시가 뜹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선택을 하다가 스피어를 빼고 싶다, 그럴 때는 Alt 키를 눌러서 클릭을 하시면 빠집니다. 자, 컨트롤 키는 다중 선택, Alt는 선택을 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오브젝트 중에서 하나만 보고 싶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Alt Q를 누릅니다. Alt Q. 자, Alt Q는 뭐냐면은 원래 툴스에 가보시면 뭐였냐면 Isolate Selection이 있습니다. Alt Q가 되고요. 이건 뭐냐면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만 독립적으로 보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딱 누르시면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작업을 하다가 다 끝났다, 그럼 다시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보고 싶을 때는 아래에 보이시면 Isolate Selection 토글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면 위쪽에 보시면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건 뭐냐면 Select 오브젝트예요. Select 오브젝트는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말했듯이 컨트롤 키를 이용하시면 다중 선택, Alt를 누르시면은 선택을 하나씩 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Select by Name이라고 있습니다. 이 Select by Name을 딱 누르시면은 창이 하나 뜹니다. 지금 만들어진 오브젝트들의 이름들이 쭉 뜨죠? 만약 여기서 내가 티팟을 잡겠다, 그럼 티팟하고 OK 누르시면은 티팟이 잡힐 수 있습니다. 이름으로 선택하겠다 라는 거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뭐냐면 선택하는 방법, 영역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건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사각형으로 돼 있죠? 그럼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은 사각형으로 선택 영역을 저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시면 어떻게 하냐, 원형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원형으로도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쓰이는 건 이 렉탱귤러 select 레전인데 이 사각형이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굳이 선택 범위를 다른 방법으로 바꿔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윈도우냐 크로싱이냐인데 이 상태와 이 상태가 서로 틀린데요.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이 있을 때 이 선택 영역 안에 들어온 것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보시는 것 같이 선택 영역 안에 지금 티팟이 들어와 있죠? 티팟만 선택할 수 있고요. 얘를 눌러서 풀어주게 되면은 선택 영역 안에 조금이라도 걸친 것들을 다 잡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선택 영역 안에 들어온 것만 잡겠다. 이렇게 누르면 선택 영역에 조금이라도 걸친 것들을 다 잡겠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CAD 프로그램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느냐 오른쪽에서 왼쪽 드래그하느냐에 따라 선택 방향이 달라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이제 Move 아이콘이 있습니다. 선택한 오브젝트를 이동하는 아이콘이 되겠는데, 자, 여러 오브젝트 중에서 티팟만을 선택해서 Alt Q 해서 Isolate Selection을 한 상태에서 자, 이동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브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방향성을 가진 기즈모가 생깁니다. 기즈모. 기즈모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상의 형태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무브 기준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뜹니다. 자, 이건 뭐예요? X축이 선택되어 있죠? 그럼 X축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Y축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Y축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X축으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럼 XY축으로 움직이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가보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안에 사각형 노란색 박스가 있죠? 자, 사각형 노란색이 됐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XY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로테이트입니다. 로테이트는 회전시키는 건데, 회전시킬 때는 한 개의 축만 활성화된 상태에서 회전을 시키시면 좋습니다. 자, 학생들 보면 막 이렇게 돌려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작업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돌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돌려놓고 난 다음에 컨트롤 Z를 누르시면 언두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언두는 원래 여기 보시면 화면 위에 보시면 언두가 있죠. 예. 어떤 작업을 하고서 다시 그 전 상태로 가고 싶다 그러면 언두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언두 옆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리두라는 게 있어요. 리두는 뭐냐면 다시 언두 전 상태, 작업된 상태로 가는 겁니다. 언두와 리두가 있습니다. 자, 언두는 단축키가 컨트롤 Z고요. 리두는 컨트롤 Y가 리두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Z 하시면 그 전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스케일이 있습니다. 자, 스케일은 좀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케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케일을 눌러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축 방향으로 변할 수 있는 기즈모가 생기기도 하고요. 안쪽에 보시면 삼각형이 있고 바깥쪽에 또 다른 노란색 영역이 있죠. 자, 일단 축 방향으로 하게 되면 X축은 늘어나지만 Y축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Y축을 활성화하면 Y축은 늘어나지만 X축으로는 늘어나지 않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X, Y, Z축으로 다 늘어나는 게 보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얘는 XY축은 늘어나지만 XY축은 늘어나지만 Z축이 안 늘어나죠. 자,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한쪽으로만 늘리겠느냐, 두 쪽을 늘리겠느냐, 세 쪽을 다 늘리겠냐, 한 방향으로 늘리느냐, 두 방향으로 늘리느냐, 세 방향으로 늘리느냐, 이게 결정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스케일 아이콘을 지그시 눌러 보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3차원으로 다 늘릴 거냐, 2차원으로 늘릴 거냐, 1차원으로 늘릴 거냐. 근데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됐죠? 그러니까 굳이 이걸 바꿀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기즈모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스케일을 할 때는 이걸 다 확인하면서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는 기즈모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스케일 기즈모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굳이 이걸 바꿔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 다시 아이솔레이트 셀렉션을 꺼서 보면은 자, 이제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자, 자신의 키보드에 QWER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QWER. 자, 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화면을 보시면은 Q를 눌러보면 어디로 가냐면 바로 Select로 갑니다. Select. 네, Q를 2번 이상 누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드래그하는 방법이 바뀌죠. 드래그하는 방법은 사각형이면 충분히 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Q를 2번 이상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 W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W는 바로 Move로 갑니다. Move를 2번 이상 눌러봤자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E를 누르면은 Rotate로 갑니다. Rotate. E도 뭐 여러 번 누른다고 바뀌는 건 없고요. R을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스케일로 갑니다. R을 여러 번 누르면은 스케일 방법이 바뀌죠? 네, 굳이 스케일 방법 바꿀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R도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QWER, QWER. 이걸 잘 이용하시면은 3D Max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QWER을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